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한 제품 리뷰 블로그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 AI로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로 글을 쓴다. 글을 쓴다라는 게 우리의 하나의 허들입니다. 어렵죠? 왜 어렵냐? 시간이 일단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블로거들도 시간을 제법 많이 할애를 해요. 요즘은 AI로 글쓰기 하는 것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이 AI가 글을 써주는 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AI를 프롬프트를 잘 쓰면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손이 닿아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전문성, 말 그대로 내가 해당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남의 글을 많이 살펴봐야 되고 또 남의 글을 일부를 차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사문서에 걸리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남이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 글에다가 갖다 붙이는 짜집기 하는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그 글의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문적인 어떤 학식의 개념을 넘어서서 경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블로그를 시작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내가 잘 아는 분야부터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AI가 필요한 이유. 글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AI 도구는요, 말 그대로 일단 우리가 초안을 작성했을 때 그 초안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덧붙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백지를 꺼내놓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 글을 위한 주제를 AI한테 던져놓으면 어느 정도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 글이 우리가 수정할 토대가 되는 거고, 그 토대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덧붙여서 글을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주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게 AI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점점 내가 쓰는, 그냥 막 쓰는 글보다는 글의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내가 쓴 글을 AI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을 해서 이게 네이버의 SEO에, 그러니까 검색 결과에 잘 나오도록 글을 바꿔달라는 요청,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블로그를 많이 써본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AI 도구는요, 지금 화면에 제가 나열해 놓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글쓰기 도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챗GPT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리튼이라는 AI 도구도 있습니다. 한국형 AI라고도 얘기하는데 블로그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게 조금 장점이긴 하고요. 다양한 유료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그리고 가제트 AI라는 것도 제가 찾아보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것도 블로그 글쓰기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여러 가지 AI 도구들이 있는데 이 AI 도구는 글쓰기 도구인데요. 이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번역을 하거나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 이외에 글럭3라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 구글에서 만든 것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떤 AI 글쓰기 도구를 계속 쓰시는 것보다 여러 개를 비교해 가면서 같은 주제를 던져줬을 때 누가 글을 더 잘 쓰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챗 GPT에서 만든 거를 그 결과를 리튼한테 던져주고 아니면 리튼에서 쓴 걸 여기에 던져주고 글을 검토하게 만드는 방법도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글이 제품을 리뷰하는 블로그를 쓰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업 과정에는. 그래서 이 AI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구성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제품 리뷰니까 제품에 대한 소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제품명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AI한테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시 배경. 이 제품은 왜 나왔는가?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어떤 점을 개선했고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사야 되는가? 그리고 이 제품을 누가 써야 되는가? 혹은 어떤 사람은 사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이 제품에 대한
제품 자체의 장단점도 중요하지만 그걸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는 사도 괜찮습니다. 누구는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이런 내 경험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제품을 살펴보려는 우리의 글을 블로그 글을 살펴보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거는 그분들한테 판단의 근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 우리는 리뷰글을 쓰니까 제품을 판매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들은 전문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상세 페이지라는 거에 제품의 판매자가 작성을 해놓은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글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핵심 기능이 뭔지, 기술적인 특징, 그리고 다른 유저들, 댓글, 이미 팔렸던 제품이면 댓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남의 어떤 경험이지만 다 살펴봐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내용들을 AI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AI가 쓴 글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만큼의 내용이 한 블로그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블로그 글을 본다는 거는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때? 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떤 후회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작성을 했을 때 이미 경험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장점이나 단점을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글이 어떤 특정 제품을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까내린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품의 홍보를 해서 이 제품이 더 잘 팔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나의 수익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면 단점을 얘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단점에 대한 것들을 장점보다 너무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단점도 이게 제품 자체의 크리티컬한 생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점이 크게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의 호불호라든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단점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이 10kg다. 그럼 이 10kg의 기준이 누군가한테는 무거울 거고 누군가한테는 가볍겠죠. 백패킹을 가는 사람한테 어떤 텐트가 10kg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거지만 오토 캠핑을 다니는 사람은 차에다가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무게로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고 그 누굴 위해서 만든 사람이 봤을 때 자기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장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선별을 해서 단점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써보다가 뭔가 불편했거나 내 같으면 이렇게 만들겠다. 써보니까 이런 점은 약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선점까지 제안을 해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는 블로그 글이 될 겁니다. 자, 제품의 스펙을 정리를 하고요. 이 스펙 정리는 상세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를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글이 대부분은 어떤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AI한테 던져줘야 돼요. 대충 이건 어떻게 쓰는 물건이다. 어떤 재질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얘가 잘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어떤 쿠팡에 있는 어떤 알리에 있는 어떤 제품들은 이미지로만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텍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AI들이 그 정보를 긁어 올 때 이미지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찾아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뭐 하는 물건이야, 어떤 사람이 쓰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품명만 던져주고 AI한테 글 써줘 라는 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제품을 내가 리뷰를 하고 홍보글을 작성을 할 건데 그와 비슷한 경쟁 제품이나 유사 제품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까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A에 대한 텐트를 리뷰를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B라는 회사의 텐트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알려줘서 비교를 해서 글을 써줘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AI로 제품 리뷰를 하는데 이게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는 초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AI가 아직까지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초안이다. 글을 AI가 만들어준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완벽한 글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글을 다시 올리는 곳이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AI가 직접적으로 생산한 글들이 품질이 굉장히 높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글은 좋은 문서라고 취급을 하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빠르게 이 AI로 여러 문서들을 엄청나게 많이 빨리 생성을 하다 보면 이 문서에 대한 검토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만든 글들을 바로 그냥 블로그에 올려버리면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닌데 라는 게 바로 판명이 나죠. 네이버도 이미 Q라는 AI 그 글쓰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구글이나 둘 다 AI로 글 쓰면 안 돼. 잘라버릴 거야. 저품질로 넣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품질 좋은 글인가를 판단을 해요. 물론 그 판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 쓰면 이 정도까지는 써야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I를 쓴다면요. AI가 만능 같지만 만능이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말을 대충 던져주면 자기가 판단할 근거가 적기 때문에 결과도 두리뭉실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AI한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명확한 지시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품명 들어가야 되고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명이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올리는 그 판매자들이 자기들이 키워드를 조금 많이 잡기 위해서 제품명에다가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냥 쭉 긁어가지고 제품명으로 써버리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엉뚱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제품 이름은 A인데 얘의 노출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키워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B사의 제품 이름을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AI는 이게 A사의 제품인지 B사의 제품인지 비교를 하라는 건지 뭔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이 뭔지에 대한 특징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뭐 소재라든지 어떨 때 쓰는 물건이라든지 요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리뷰 구조는 말 그대로 제품의 장점부터 부각해 아니면 제품의 필요성부터 부각해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부각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승전결인지 결기승전결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톤은요 친절하게 해라 전문가스럽게 말투를 써라 반말투로 해라 높임말을 써라 아니면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써라 아니면 산문식으로 제시를 해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글을 읽을 때 잘 읽어지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게끔 해야 돼요. 이거는 한 방에 나올 수 없으니까 문서를 한번 만들어내면 AI가 답변을 해주면 거기서 이런 점들을 더 강조하고 자세하게 써줘라고 하면 한 번 더 수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질문 형식을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롬프트를 넣을 때 나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AI는 그걸 잘 아는 전문가로 빙의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을 물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걸쳐서 질문 형식으로 활용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글을 써줘. 이렇게 명령어보다는 계속 뭔가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하고 우쭈쭈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안 생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앞서 얘기해드린 여러 가지 AI 도구 중에서 하나를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한 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유료로 쓸 수 있는 것들에도 뭐 하루에 사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많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적으로 하실 때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불하고 쓰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익숙해질 만한 AI 도구들을 선택을 해서 그걸 충분히 연습한다 하고 나중에 실제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돈을 내고 쓰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바로 AI 도구에 직접적으로 넣어도 되는데 평소 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모장 같은 데다가 기록을 했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얘한테 툭 던져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버전 생성. 이거는 AI 도구 안에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의 프롬프트를 질문을 던졌을 때 AI 도구마다도 서로 다른 답변을 조금씩은 달라요. 내놓기도 하지만 한 번 질문을 하고 이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서 또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키워드가 적절하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블로그를 쓰기 때문에 블로그는 글 내용 안에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검색 키워드가 적당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A라고 얘기했다가 A-라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를 점검하고 이 구조죠. 이런 구조, 질문하는 구조를 점검하고 자, 그 내용이 내가 물어보는 내용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벗어나는 것,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번에 추가로 질문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 단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앞에 단계는 이 결과물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좀 감이 오는 단계.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블로그를 AI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감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뭔가 내용을 살펴보고 책을 봐도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한테 딱 맞는 내용이 잘 없거든요. 잘 되는 케이스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 개 테스트를 좀 해봤다. 그러면 나 이제 경험치도 올라갈 거잖아요. AI를 쓰는 경험치가 올라가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연습에 대한 어떤 결과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잘 짜는 방법은. 자, 그래서 일단 이 단계를 거쳐서 문서가 나왔으면 이 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이 진짜인지 상세 페이지를 보고, 그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품질 인증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얘가. 그러면 그건 어딘가를 기준을 삼아서 품질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게 사실은 이 제품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리뷰를 쓸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단 나중에 법적인 책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과대 광고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번 문서를 잘 검토해야 하고 상세 페이지하고 최소한 비교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 툭툭 튀는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AI가 글을 쓰다 보면.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챗GPT의 상위 버전도 있을 것이고 글록3의 상위 버전 이렇게 쓰는 것들의 상위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개선이 되긴 하지만 문장이 흐름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살펴보다 보면 사람이 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티가 확 나는 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문장이 왜 튀어나왔지? 왜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AI가 쓴 글을 사람이 검토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갖다 붙여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네이버가 제재를 하고 구글이 제재를 하고 이거를 넘어서 글을 보는 사람들이 읽다가 나가버려요. 자,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몇 줄 안 읽어보고 나간다? 그러면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어떻게 판단해요? 체류 시간이 짧으니까 검색 결과하고 이 문서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문서의 내용이 좋지 않다. 품질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읽고 나갔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반드시 점검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정규적으로 초, 중, 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이 글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장 구조는 사람이 직접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논리적인 흐름도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는 아니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기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것도 확인해 줘야 되고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탁한 이 프롬프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프롬프트에다가 뭐 만자 정도 공백을 포함해서 한국어로 만자 정도 써줘 하면 사실 그 내용들을 더 쓸만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에 했던 내용들을 밑에다가 또 적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볼 때도 긴 영상을 잘 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검색을 해서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스크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하고 정보로 다 봤다 싶으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조점 같은 말이에요. 그죠? 불필요한 거를 제거를 하면 강조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글이 상세 페이지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정보를 잘 담았다 싶은 전문성, 이 전문성은 전문가의 전문성이 아니고요. 경험치를 포함한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사람이 글을 쓴 냄새가 나도록 개인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블로그로 리뷰를 쓴다는 거
이 리뷰라는 거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굉장히 높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 그 제품을 굳이 사지 않아도 어떻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대략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사지는 않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내 경험들, 비추어 봤을 때 경험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필요하나 그러면 우리가 제품 리뷰를 한다는 거는 AI로 쓴다는 거는 글을 쉽게 쓰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예요. 빠르게 쓰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글을 많이 못 써봤기 때문에 글 쓰는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AI한테 대신 부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내가 다 써봤던 제품들만 리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랜선 리뷰를 한다든지 아직까지 사보지 않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경험이나 실제 사용 후기는 들어가면 굉장히 문서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나의 추론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이미 다른 제품으로 통한 경험으로 인해서 적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판단의 여부에 따라서 너 이거 써보지도 않고 리뷰를 적은 거면 이거 약간 주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샀는지 안 샀는지 솔직히 몰라요. 이걸 뭐 구매 인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리뷰라는 게 내가 꼭 써봤던 물건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추론해서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독자 관점에서 고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은요. 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읽는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살 건데 이걸 아직까지 살지 말지 갈팡질팡할 때 남의 후기, 리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정보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지 않을 거면서 관심 있는 제품이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고 싶은지가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일 겁니다. 무게가 궁금한지. 이 제품은 100% 사람들이 무게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야. 이 제품은 100% 실제로 이 컬러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거야. 이 제품은 실제로 맵다고 했는데 얼만큼 매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야. 이런 게 분명히 보여요. 어떤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표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글을 약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나 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시면 좋고 그리고 타 브랜드하고 비교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깊게는 쓸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뷰를 쓸 때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서로 비교를 해서 글을 쓰겠다 하고 제목을 달아버리시면 당연히 비교하는 내용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쓸 때도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결과물에서도 충분한 비교가 나와 있는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최신 트렌드 반영은요. 이거는 그냥 어쨌든 AI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주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하면 AI는 초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이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리뷰잖아요. 이 리뷰는 제일 좋은 게 경험,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전문성. 이 전문성은 학위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경험해 봤으면 전문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완성도 높게 글을 쓴다라는 개념까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수정과 보완이 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실제 사용 후기를 작성했을 때는 경험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내 개인 기준으로 쓰면 돼요. 객관적으로 뭘 말하겠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뭘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요. 그런데 그 주관적인 평가가 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캠핑을 한다고 치면 캠핑 3년 차인데 그동안에 캠핑을 굉장히 많이 나갔고 이런 제품에 나는 많이 써봤다라는 것들이 글에 언급이 되면 좀 좋겠죠.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나오지 않는 어떤 제품의 특징들 나는 봤을 때 이게 특징인데 그리고 이걸 이렇게 쓰면 더 좋은데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꿀팁들도 함께 작성해주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제품을 별점 5점으로 만약에 기준으로 둔다면 내 기준으로는 별점 4.5입니다. 자, 여기서 0.5점이 왜 빠졌냐 하면 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점 이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만 더 추가되면 저는 5점을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니까 글을 수정하실 때
요 내용들을 항상 빠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AI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AI한테 실제로 써본 것처럼 작성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막 지어내는 주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AI가. 근데 그 주작이 나도 원래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살짝 수정해서 쓰면 되지만 얼토당토안하게 너무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요 내용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다 넣어줘야 된다. 제품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쓰기가 귀찮으니까 AI 도움을 받는 게 좀 맞아요. AI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한테 글을 써주는 조수가 있다. 근데 얘는 경험치가 높지 않아. 근데 일은 많이 시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주제를 던져주고 글 써봐 하면 얘가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툴을 바꿔서 글을 만들어 놨어. 그럼 내가 검토를 하겠죠. 그 검토하는데 요런 내용이 있는데 걔한테 그걸 추가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험치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걸 경험치가 높은 사람들이 마무리를 해준다. 요게 엄청 중요합니다. 개인 경험을 추가를 꼭 해라. 자, 키워드 잘 선정해야 되겠죠. 키워드는 결국은 제품 제목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잘 활용이 되어 있는지. 자, 지금 제가 여기 제목을 SEO라고 했잖아요. SEO는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키워드가 남발되면 안 돼요. 근데 적당히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통 제품의 제품명이 보통 키워드로 잡히게 되는데 그 제품명을 너무 자주 반복을 해버리면 글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대명사로 지칭을 만약에 했다. 이 제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제품명들을 한 번씩 더 추가를 해주면 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읽어보기에 적당한지 내가 읽어봤을 때 이건 너무 자주 얘기하는데 이런 느낌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내부 링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구매 링크는 여기입니다 하고 넘겨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필리에이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필리에이트 링크가 쿠팡의 쿠파스라든지 아니면 알리의 익스프레스의 어필리에이트가 있죠. 그런 링크들을 심어주는데 이 링크들을 한 문서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정말로 이 리뷰는 한 제품만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이 쿠팡에도 있고 알리에도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잡아 넣어도 되지만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구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죠. 티스토리 같은 데 많이 글을 쓰면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많이 안 넣는 게 좋아요. 많이 안 넣는 게. 너무 이거 대놓고 왕창 넣어버리면 스팸 문서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내부 링크는 한 개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비교 제품을 넣었다. A랑 B랑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제품은 여기서 살 수 있고 저 제품은 저기서 살 수 있는데 최저가는 여기에 있어 하고 내가 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그 최저가가 내가 찾아낸 뭐 쿠팡에 있을 수도 있고 알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는 네이버에서 살 사람은 여기서 사면 되고 쿠팡에서 살 사람은 여기서 사면 되고 알리에서 살 사람은 여기서 사면 돼. 근데 알리에서 이게 배송이 조금 늦기는 하는데 제일 싸더라. 그럼 결정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쿠파스만 딱 들어가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만 딱 들어가 있다. 그럼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글 쓴 게 바로 티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 자, 글로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미지를 넣는데 자, 내 이미지도요. 한번 썼던 이미지를 또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제품 리뷰를 했어요. 내가 찍은 사진도 있겠지만 내가 찍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사진을 캡처를 하든지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블로그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 양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한두 개는 괜찮아. 근데 너무 많으면 이것도 어뷰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미지를 다른 데 넣어서 뭐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거기에 한번 넣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바뀌어버리거든요. 이미지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글 교정 단계. 자, 글을 교정을 해야 된다. 이 맞춤법에 해당하는 건데요. AI가 글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오탈자, 맞춤법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잘 써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색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주는 게 좋다.
옛날에 비해서 뭐 맞춤법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내가 추가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맞춤법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쓴 글이 오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글을 쓴 내용들을 AI가 쓴 내용들 플러스 여러분들이 추가한 내용들이 있죠. 그게 완성이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흐름이 괜찮은지 쓸데없는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다 날려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윤리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가 글을 써줘요. 그러면 이 AI가 요즘은 자기가 추론 능력도 생겼고 하니까 다른 데 있는 웹에 있는 문서들을 얘가 쫙 긁어와가지고 자기가 추론을 해서 내용을 적어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는 과정 중에서도 문장이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문장.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문서는요. 제품의 리뷰를 하기 위한 문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리뷰를 통해서 거기다가 어필리에이트를 달아서 우리가 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 이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사나 아니면 제조사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어느 정도의 문장이 내가 이걸 충분히 검수를 못해서 원래 있던 문서에서 그대로 몇 문장을 가져와서 별로 안 고치고 그대로 넣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려는 게 이 제품에 대한 리뷰잖아요. 리뷰, 홍보. 결국은 그쪽에서 예를 들면 저작권을 침해당한 쪽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문서는 리뷰 문서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부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제품을 까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는 리뷰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전자책을 쓸 거야.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쓸 거야. 이거를 책을 쓴 다음에 팔 거야. 상업적으로 쓰겠죠. 그럴 때 다른 책에 있던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검토를 못하면 나중에 원 저작권자가 그걸 알았을 때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뺌을 못해요. 나 이거 AI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글을 안 쓴 부분인데 왜 그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은 전반적으로 내 글이잖아요. 이 이름을. 내 이름을 통해서 발표된 글이고 내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됐죠. 그럼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라는 건데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리뷰를 작성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을요 일부를 AI를 통해서 썼다라는 것들을 원래 이거 명시를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AI로 쓴 글인지 아닌지 그걸 적어라, 표시해라 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가 업그레이드를 해버려서 업데이트를 해버려서 이거를 체크하는 항목이 나왔다고 하면 해줘야 돼요. 이미 릴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올릴 때, 사진을 올릴 때 이게 AI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삼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블로그 글을 쓴다면 글의 일부는 글을 정리를 할 때, 글의 문맥을 정리를 할 때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경험이나 이런 후기는 100% 저의 경험을 썼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이것도 솔직하게 밝히면 돼요.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AI가 글의 문맥을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리뷰 말고 다른 걸 쓸 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AI로 썼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밝히는 게 좋다. 그리고 AI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지 마라. AI는 천재 같지만 살짝 바보 같은 면도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혹시나 튀어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라. 그리고 글을 읽어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적당히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원본 콘텐츠를 대놓고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긁어와가지고 이 내용도 넣어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긁어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써줘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제품 리뷰 블로그를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뭐 AI 글쓰기, AI 블로그라는 주제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제품 리뷰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 리뷰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예요. 그냥 네이버에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1위를 먹기 위해서 그 1위를 먹어가지고 내가 중간에 박아놓은 여러가지 광고들이 좀 더 노출이 많이 되기 위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 블로거 분들. 네. 이 전문 블로거도 어떤 제품 리뷰라든지 뭐 여행지 소개라든지 정보성 글을 계속 발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뭔가를 팔기 위해서 링크를 계속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AI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작성했을 때 장점을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데 비약적으로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글을 우리가 잘 못 쓰기 때문에 글쓰기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글쓰기를 잘한다는 거는 구조화된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똑 떨어지고 제품의 장단점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사람 눈에 잘 보이게 딱딱 구성되게끔 하는 것들, 그런 구조화된 컨텐츠를 만들기 좋다. 이 구조화된 컨텐츠가 말 그대로 SEO, 검색엔진 최적화가 잘 돼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쓰기가 힘드니까 그걸 AI의 도움을 얻겠다라는 거죠. 자, 효과적인 AI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그리고 의견이 추가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GPT라든지 리튼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계속 학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던지잖아요. 난 제품 리뷰만 계속 올릴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글을 자기한테 던지는지가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다 보면 점점점 더 좋은 글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AI로 블로그 리뷰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들은요.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케이스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할 거고, 그리고 이 리뷰를 쓸 때 중간에 요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넣어서 내가 이 제품 가격이 지금 요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가격은 19,800원 정도 하네요. 여기서 7% 정도의 수익을 얻는 글을 내가 쓸 거야.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고, 사람들이 내 글에 대해서 좀 좋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내 블로그를 봤다는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서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여기로 넘겨가지고 구매를 하면 내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글을 내가 지금 쓸 거야 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판매자 사이트에 가서 이미지를 다운받는데 이 이미지는 내가 촬영을 해놓은 게 있다면,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다면 직접 촬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촬영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 AI는 어떤 걸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챗GPT도 사용을 하고 있고 글락도 사용하고 있고 퍼플렉시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 글쓰기를 하나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캠핑 화로대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함. 네이버 SEO에 맞게 작성하고 문장은 간단 명료하지만 높임말로 작성해줘. 제목과 해시태그도 작성해줘 하고 간단하게 썼어요. 그리고 캠핑 화로대는 좀 뭔가 보편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더 안 적었지만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을 내가 알고 있다면 더 적는 게 좋아요. 추가적으로 이 제품은, 이 사진에 있는 제품은 경량 화로대고 얘는 부피가 작은 게 특징이고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얇지만 내구성이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오픈형 화로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사용하면 불티가 많이 날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중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연기도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장점은 아까 전에 무게랑 패킹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기다가 더 넣으면 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장단점을 잘 작성하는 블로그를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초벌글을 생성하라고 딱 던져주면, 자, 여기서 답변을 줘요. 뭐 캠핑의 필수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약간 개조식으로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명령을 안 줬느냐 하면, 사람이 글을 쓰는 것처럼 뭐 산문식으로 써줘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친근한 어투로 써줘 라는 말들은 저는 일부러 안 적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쭉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블로그 글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이 결과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퍼플렉시티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링크를 제가 그대로 달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썼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된 결과물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붙여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일단은 캠핑의 필수템, 휴대용 화로대 추천 및 사용 후기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제품명도 없어요. 경량 화로대 이런 말도 없습니다. 제품명이나 브랜드명 같은 게 다 빠져 있죠. 그걸 내가 말을 안 넣기 때문에 이 이미지만 놓고 얘는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그대로 만약에 블로그 제목에다가 써버리면 여기서 키워드가 캠핑의 필수템이라고 사람들이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 제품이랑 내 거하고 안 맞잖아. 이 제목이랑 이거하고. 그래서 내게 한참 뒤에 밀릴 겁니다. 요거는 블로그를 오랫동안 써왔던 사람들, 상위 노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보편적이라서 이런 대명사적인 걸 넣으면 안 됩니다. 휴대용 화로대, 이것도 대명사적인 거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추천 및 사용 후기는 앞에 게 안 들어가면 의미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있어도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화로대 추천이라고 만약에 누군가 검색을 한다면 얘 하나만 보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를 해서 한 대여섯 가지를 쫙 나열해주는 블로그를 보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은 썸네일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글을 안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나중에 고친다 그러면 이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브랜드의 경량 휴대용 컴팩트 뭐 화로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겠죠. 그럼 특정한 제품이나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의 뭐 이렇게 말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사람들 안 읽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선택 기준 뭐 이렇게 쭉 써줬죠. 이렇게 장점, 단점 이런 거 막 써주고 사용 후기, 이 사용 후기도 얘가 써준 거거든요. 사용해보지도 않는 AI가 이렇게 썼어요. 자, 제품 이름 넣으라고 칸도 마련해놨습니다. 화로대를 직접 사용해보니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경량이라고 해놓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써놨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이 제품을 써봤다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떤 게 특히 좋았다. 이런 걸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점도 뭐 하나 더 적어주면 돼요. 사용 후기에는 단점도 또 들어가면 되니까. 저는 이 단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게 정리를 할 때 손에 검댕이가 좀 묻어서 장갑을 꼭 써야 되겠다. 아니면 오래 쓰다 보니까 열변형이 좀 생기더라. 이런 얘기들을 써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라이브로 촬영을 하면서 줄줄줄 얘기를 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써봤으니까요. 가지고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화로대도 많이 써봤고 가지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알죠. 그래서 블로그를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쓰기 귀찮은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요 초안을 내가 뽑아낸 겁니다. 이걸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쓰면 되겠구나. 이건 쓸데없는 말이야. 지우거나. 검토를 내가 할 만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해시태그까지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잘 뽑아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칸을 찔러서 제품 이름이라고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제품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안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초벌 글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이거를 블로그로 옮겨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것도 다 써놓은 거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품명 여전히 저는 안 적었습니다. 자, 미니멀 가성비 좋은 일본식 경량 화로대라고 적었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조회수가 확실히 나온 것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브랜드명이나 제품명들이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알고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네이버에서는 그냥 보다가 얻어 걸려서 이 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야지 이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 하이그라운드 브랜드명이겠죠. 하프문 쉘터 제품명, 그리고 지오대식 돔, 이거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중대형 캠핑 돔 텐트 설치 방법 및 사용 후기, 이거는 이런 키워드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비교를 해주는 영상들, 비교를 해주는 글들,
그 다음에 명확하게 브랜드나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근데 대충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회수가 좀 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확하게 제품명과 키워드를 다 넣었는데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신제품이다. 그러면 검색 많이 합니다. 근데 한 1년, 2년쯤에 있는 제품을 지금에 와서야 리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조회수량을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블로그에는요, 캠핑용품 리뷰 같은 것만 저는 쓰고 있거든요. 제 취미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뭐 홍김동전 사우나 텐트, 마이너스 5도 동계 캠핑에 나도 해봤습니다. 캠빌 사우나 텐트 리뷰라고 해놨죠. 요게 앞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이미 앞에 사우나 텐트라는 말이 있었으니 요건 뒤로 뺐어요. 자, 그런데 얘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에 작성했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좋았고, 이 제품이 우연찮게 홍김동전이라는 TV 방송에 나왔습니다. 케이블인가? 거기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워드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우나 텐트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많이 검색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이미 다, 조회수가 높은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조회수가 낮은 것들도 다 이유가 있다. 이 이유들은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키워드가 명확해야 된다. 요것만 있으면 검색에서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똑같은 게 여러 가지가 쭉 나올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검색을 한다 치면 아까 사우나 텐트라고 했죠. 자, 이렇게 사우나 텐트, 이건 대명사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우나 텐트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봤거나 캠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캠퍼들 사이에만 아는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우나 텐트를 쭉 검색하면 위에는 제품들이 쭉 나올 거고, 뭐 중고거래가 나오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나오죠. 네, 저는 블로그 지수가 안 높습니다. 저 블로그 그냥 대충 관리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끔씩 쓰는 블로그인데 세 번째 나와버렸네요. 그죠? 사우나 텐트. 이 대명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홍김동전의 사우나 텐트라고 했다. 그러면 얘보다 더 위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뭔가 사족을 더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1등 나옵니다. 자, 이게 못 믿겠다. 자, 여기까지 복사해서 네이버 처음 가가지고 초록창에다가 바로 붙였어요. 그럼 바로 나오죠. 자, 홍김동전에다가 사우나 빼고요. 텐트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홍김동전에는 텐트가 여러 개 나왔으니까 사우나 텐트라는 거는 빠졌고 그 밑에 가니까 또 인기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위를 먹고 바로바로 등장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뷰수가 한 4,000개밖에 안 나왔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캠핑이라는 항목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검색하는 그런 부류의 글이 아닙니다.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쪽 취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저 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잖아요. 홍김동전을 검색했거나 사우나 텐트를 검색했거나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문서 발행량이 많지 않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적다는 거예요. 문서 발행량이 많았다? 그러면 제게 위로 갔다면 엄청 글을 잘 썼다는 얘기겠죠. 키워드도 잘 맞췄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쓴 글을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 글이잖아요. 네, 미니멀 가성비 좋은 일본식 경량 화로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요 제가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사놓고 안 쓰는 제품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 샀었어요. 제가 얘를 두 개를, 하나를 샀다가 좀 오래 써서 버리고 새로 하나 샀어요. 아니, 새로 하나 산 걸 잘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본 경험, 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어. 이 제품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요. 너무 경력치가 높은 거지, 저는. 그래서 이 이미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판매자 페이지에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바로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변화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한번 넣어서 돌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할 때 뭘 쓰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거 써요. 포토스케이프. 여기에는 이미지 넣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이미지 사이즈 바꾸어서 저장하기, 이미지 잘라서 저장하기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본 오리지널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 요런 글들 있죠. 이런 글들,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샘플을 만들었던 글,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AI 통해서 만드는 글 아니에요. 여러 AI가 쓴 글 조합한 것도 아닙니다. AI가 쓴 글들을 내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조금 바꾼 거예요. 제품명 넣으라는 거에다가 그냥 일본식 경량 화로대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런 스펙에 대한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어디서 갖고 오면 돼요? 그냥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냥 퍼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AI가 다 작성해줬습니다. 이미지만 제가 지금 편집할 때, 블로그 편집할 때 그냥 넣어준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리뷰 같은 거 있죠. 이 리뷰는 제가 썼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문서 정리는 다 맡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쓴 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총평이나 이런 것들은 AI가 좀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추가로 한두 개 정도 넣었고요. 단점은 제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AI는 이 단점 부분에 대해서 요것만 작성해줬어요. 작은 크기로 인해서 많은 양의 요리에는 부적합. 이거는 뭐 누가 써도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화력 조절이 필요할 수 있음. 요런 말들, 불티가 많이 날림, 이런 걸 써주는 거죠. 그리고 요 링크는 제가 비틀리에서 한번 넣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말이 있어요. 블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쿠파스라든지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바로 넣으면 이게 네이버가 굉장히 싫어함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나 더 넣어줬거든요. 비틀리라고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옵니다. 주소를 한 번 더 꼬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넣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글을 쓰면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데 하나 얼마쯤 걸리느냐 하면 글 하나 쓰는데 짧은 글이니까, 이건 그렇게 긴 글이 아니죠. 짧은 글이니까 하나 완성할 때 이미지 뭐 저장하고 이미지 변환해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AI로 글 준비 다 해놓고 여기다가 블로그 열어가지고 착착착착 채워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링크 달아주고 끝이죠. 요거 하는 데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긴 글이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결국은 이 글을 다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다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 글을 작성할 때는요. 제가 이런 스펙들이나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상세 페이지 가고 또 이게 긁어지는 부분이 아니면 또 일일이 쳐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당연히 AI로 글 쓰는 게 더 빨리 끝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자, 이게 모바일 지향이라고 제가 써놓은 건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문장이 다음 줄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를 해 보시면 중간중간에 좀 끊어 쓰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정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리틀리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틀리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비틀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비틀리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구매 링크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짧은 주소로 바꿔주면 원래 이게 이거거든요. 어필리에이트 주소는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짧게 바꿔줍니다. 이런 걸 넣는 걸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블로그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제품만 리뷰할 것. 그런데 이게 두 개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이었다. 그럴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링크도 2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구매 링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개 구매 링크를 뭐 그런 거 있죠. 캠핑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뭐 여름용 텐트 베스트 5 해가지고 5개 바바바박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글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글 자체는 5개 텐트에 대한 리뷰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 넣으면 되거든요. 내 경험 더해가지고. 근데 이 제품들을 링크를 넣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한 마음은. 그러면 여기도 쿠팡 넣고 여기도 쿠팡 넣고 여기는 알리 넣고 여기도 알리 넣고 뭐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글들은 네이버에서 파는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크를 안 걸어준 거예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거죠. 왜 내 블로그를 네가 쓰면서 여기다가 엉뚱한 애들 장사를 시켜주고 있느냐? 이게 누적되면 너 아웃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5개 리뷰하는 만약에 글을 썼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주력으로 팔고 싶은 제품들이 있죠. 홍보하고 싶고 나한테 수익이 생기는 어필리에이트가 넘어오는 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만 링크를 달아놓고요.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달고 나머지는 그냥 쿠팡에 말을 잘못했어요. 네이버에 있는 링크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한 반, 나머지 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이버는 외부 링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의 경쟁사의 링크를 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입장돼서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틀리를 넣어서 한번 비꼬아 주는데 이것도 다 비틀리 되면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쌓일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글. 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나 어필리에이트 엄청 많이 해가지고 돈 엄청 벌 거야. 물론 노력을 엄청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리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 블로그의 어떤 지수, 노출 정도가 낮을 때 뭐 글을 10개를 발행해봤자 그게 다 안 나오고 조회수가 낮으면 말 그대로 이 제품의 구매 전환으로 넘어가는 것도 낮아지거든요. 그건 당연하겠죠.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되는 글만 쓰시면 됩니다. 시간 적당히 정해놓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고 나 오늘 빌 받아가지고 글 엄청 많이 썼어. 내일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많이 써야 돼. 그러면 네이버는 예약 발행 기능이 있으니까 그 네이버 예약 발행을 다 걸어두시면 뭐 하루에 10개 쓰는 것도 문제는 없겠죠. 요거는 글록이라는 사이트입니다. GROKCOM 글록. 요거는 앨런 머스크가 무료로 지금 풀어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찾아본 거로는 2시간 기준으로 50개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질문, 사실 2시간 동안 50개 질문이 많은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료로 쓸 수 있고 챗GPT보다 뛰어난 점도 좀 있어요. 챗GPT는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거의 유료로 돈 내고 써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뭐 30불짜리 써야 되고 300불짜리, 요새는 3000불짜리도 나왔던데 자, 그거를 사실 돈 내고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요 하나 던져 넣었는데 이 제품이 뭔지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제가 예를 항상 들어주는 거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예를 들어야지 제가 설명하기 쉬우니까 저는 캠핑에 대한 것만 예시로 조금 다루고 있어요. 이 제품 지금 품절 나 있잖아요, 이거죠. 59,000원짜리 뭔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상세 페이지에 썸네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요만큼만 이게 제품이에요. 이 테이블 자체가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제품이 아닌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리뷰를 해서 팔고 싶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필리에이트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다는 얘기겠죠. 쿠팡에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캠핑문의 등록만 해놨다면. 자, 알리는 중국에 있는 또 캠핑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른 판매자가 등록을 해놨을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자, 여기 보면 사진을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 그냥 캡처 기능 써서 캡처해도 되고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자, 혹시나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네이버는 아니고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F12번이나 뭐 이렇게 누르면 F12번 키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스크립트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방지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걸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열고요.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려야지 이미지를 다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미지가 이거다. 이게 필요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먹거든요. 이게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와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면 거의 밑으로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내리면 여기 디버거라고 있는데 그 디버거에서 자바스크립트 안 쓴다.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요. 그럼 이때부터는 오른쪽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저장. 그리고 내가 또 쓸 이미지가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게 불법이 아니냐? 이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쓰면 불법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사진을 찍은 저작권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거를 리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리뷰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이거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판매자가 찍은 사진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파는 다른 사람의 링크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링크를 걸어줄 때는 여기 것도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네 것도 걸었어. 그리고 다른 것도 싸는 게 있길래 걸었어. 뭐 이렇게 해주면 별 문제는 없지만 사진은 내가 찍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야지 별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써버렸다. 한번 이렇게 포토스케이프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써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을 지금 제가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이제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는 이런 글자 부분이 드래그가 안 돼요. 얘 다 이미지로 만들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드래그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가 되게 많습니다. 통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럼 정보를 발췌를 하기가 조금 까다롭겠죠, 얘네들이. 자, 어쨌든 얼만큼 성능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캠핑문 어쩌저쩌저쩌저쩌저 해서 이까지 있죠. 이거는 제가 제품명을 긁어서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확대를 해서 좀 보시죠. 자, 이 제품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싶어. 버너나, 이게 뭔지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버너나 가스 랜턴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IGT 테이블에 호환되는 경량 테이블 제품이야. 제품의 특징과 단점, 장점을 정리해서 초보 캠퍼들이 제품을 이해하고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홍보글을 작성하길 원해. 말투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명령식으로 해도 됩니다. 문장은 캠핑을 오래 했고 사진에 있는 뭐 이게 문장 대신에 글은 블로그 포스팅은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이걸 빼도 됩니다. 캠핑을 오래 했고 사진에 있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 캠핑 고수가 친절한 어투로 알려주는 식으로 작성해줘. 사람이 쓴 느낌이 나도록 글을 작성해줘. 요게 좀 중요해요. 요거 넣어주면 얘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글 쓸 때 이미지를 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이미지를 넣는 부분에다가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그냥 넣습니다. 이거 할 때는 뭐 변경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걸 참고를 하겠죠. 어떤 느낌인지를 참고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필요하다면 이 제품의 판매 링크는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아까 전에 질문을 한번 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클릭이 안 됩니다. 여기다 뒤에 이 제품의 판매 링크는 여기야. 글을 작성할 때 여기도 참고해 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져놨는데 글록 같은 경우는요. 딥서치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추론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블로그 글을 쓸 때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많이 씁니다. 그럼 시간이 약간 더 걸리고요. 딥서치 기능을 쓰면 요거는 고급 검색 및 추론이라는 기능인데 요것도 써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블로그 할 때는 둘 다 한 번씩 해보는데 얘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얘가 잘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주네요. 안녕 캠핑 초보 친구들 나야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쓸 때 시작하는 뭐 멘트가 있다면 그걸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오랜 캠핑 경험을 쌓은 고수인데 이게 좀 이상하죠.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너무 대놓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오늘은 내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 하나 소개해줄게. 바로 캠핑문 어쩌고저쩌고 녀석이야. 이 제품은 사진으로 보면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확 오는데 실제로 캠핑장에서 보면 그 편리함에 감탄하게 될 거야. 내가 여러 번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특징과 장점, 단점까지 솔직하고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 캠핑 준비하면서 참고해봐. 근데 이거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 이런 말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듬어주고, 자, 그 다음에 제품의 특징도 한번 읽어보고 아니다 싶은 부분들은 내 경험과 상세 페이지를 기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너무 간 문장들이 있어요. 너무 간 문장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만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여기 말해 쉽게 말해서 가스버너나 랜턴 같은 장비를 테이블에 직접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식 구조.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 모듈식 구조라는 말 대신에 그냥 하프 사이즈의 상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다리를 결합하면 별도의 단독 테이블처럼도 쓰면 돼. 라는 게 조금 더 직접적이거든요. 그런 말들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봐요. 처음에 장점부터 툭 나왔죠. 그리고 이 글들은 이미지를 생성해 준 건 아니니까 사이사이에 자 이게 사진들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걸 넣으면 되고 찍은 사진이 없다 그러면 블로그 말고 여기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미지 한번 변환시켜서 따로 저장 이런 거 한번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 나왔고 단점도 나왔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점 부분에 있어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초보 캠퍼를 위한 팁과 추천. 자, 요런 제목들이 약간 기계가 쓴 느낌이 나요. 이런 것들. 내가 그러면 사람이 쓰면 어떻게 돼요? 초보 캠퍼를 위해서 이 제품을 추천하는 내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 라고 그냥 사람이 문장 쓰듯이 말 쓰듯이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너무 개조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이제 써주면 끝나는 거고
마무리라고 이렇게 적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도 뭐 최종 총평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 동안 써본 최종 총평 뭐 이런 말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단점 부분이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 GPT가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글락이 이해를 못한 게 있어. 이게 듀얼 번호인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좀 다르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빼야 돼요. 크게 의미 없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고 상판 강도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상판이 얇은 편이라서 경도가 약한 편이 아니라 그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하는, 이 위에 올려 사용하는 이거 있죠, 이거 버너가 너무 이렇게 이런 걸 쓰면 위에 뭐 무거운 거 올렸을 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멘트들을 여기다가 좀 적어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뭐 주전자로 물을 끓이거나 가벼운 뭐 팬 같은 걸로 요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올렸을 때는 특히나 엎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된다. 특히 버너를 썼을 때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얘는 지금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 불면 버너가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이 제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너를 따로 쓸 때는 바람막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건 내 경험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할 때 그냥 추천이 아니라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경험,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사지 마, 이런 말들을 한 번 더 적어주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장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적었던 저의 블로그는 GPT를 통해서 적었던 거고, 지금은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쓸 때는요,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해요. 그러면 이거 통으로 복사를 해주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긁어도 돼. 이렇게 긁어도 돼. 그래서 컨트롤 C 하면 됩니다. 이거를 다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가서, 자, 새로 한번 작성을 하겠다 하고, 저는 맥이니까 메모장이 이런 거예요.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다시 쓰는 거예요. 지울 부분 지워주고. 이해되셨죠? 자, 이걸 여기서 고친 다음에 블로그에 붙여주는 이유는 메모장에 한번 붙여줘야지 여기에 있던 뭔가 이 AI가 만들었던 어떤 소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세탁을 하는 겁니다. 세탁을 해서 메모장은 정말로 별 기능이 없는 그런 글 작성 도구잖아요. 여기서 한번 싹 털어내고, 여기서 글이 다 끝나고 나면 블로그에 옮겨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 강의의 목적은 블로그를 쓰는 거에 집중했지만, 사실은 블로그를 넘어서 그 블로그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품 리뷰를 내가 굳이 사지 않더라도 내가 경험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GPT한테 초안을 만들어서 이 초안을 나의 경험으로 수정을 좀 하고, 사진은 내가 안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것들 가지고 와서, 뭐 저작권 문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 저작권 해결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사진 찍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사이트에 있는 판매자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가지고 올 때 아까 전에 F12번 눌러서 저장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걸 이용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서 싹 돌려가지고 여기에 묻어있는 메타데이터 같은 거 싹 다 날려주시고 다시 사용하면 네이버 자체에서는 이게 반복적인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남이 찍어놨던 사진은, 이 사진은 여기에 저작권이 있으니 내가 샀던 내 제품으로 찍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리뷰를 해서 그 리뷰의 블로그에다가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넣고 쿠파스 링크를 넣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필리에이트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리뷰를 쓰는 거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제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필리에이트 글을 쭉 쓰다 보면 계속 이 블로그에는 뭐가 쌓이겠어요? 제품에 대한 리뷰만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 이제 리뷰 협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또 제품 써보고 후기 작성하고 하는 것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어필리에이트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하에 따라서. 근데 절대로 제가 여기서 장담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로그 하루에 몇 개 써서 하루에 20-30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글을 하나 쓴들 이걸로 연결돼서 매출이 나온다. 어필리에이트 매출이 나온다. 아니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노력 많이 하면 잘 된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건 노하우가 점점 쌓여야 되는 겁니다. 당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블로그를 쓸 때도 이 제품명만 그대로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검색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의성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 제품을 검색할 때 어떤 단어로 검색할까? 제품명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것도 하다 보면 생기는 능력인데 이거는 뭐 이거를 노하우라고 해서 이런 제품은 저렇게 검색어를 뽑아내면 되고 이건 이렇게 뽑아내면 된다 라는 것들은 뭐 검색어를 찾아주는 네이버 뭐 키워드 같은 도구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 상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거하고 유사 단어들이 쫙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받아도 되고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수업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제가 팁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 강의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